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국력이 6위입니다. 군사력 5위, 그리고 제조업 강국 5위.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국가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잘 막아내고, 공산당 막아내고,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우리 국군 여러분께서 지켜준 덕분 아니겠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이곳 구미에 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셔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느냐면 64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이 되었습니다. 무려 재임 기간 동안에 수출이 100배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베트남 가서 공산당 막는다고 희생하신 우리 파병 장병 여러분 희생 덕분에 그렇게 해서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니, 그때 베트남 파병 때 희생하신, 또 헌신하신 그분들께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베트남 파병 용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어촌 근대화 시킨 덕분에 다행히도 보리고개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한 지도자와 그리고 단합한 우리 국민 덕분에 짧은 기간에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우리가 2차 대전 뒤에 신생 독립국이 140개국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성지 못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와 동시에 또 YS와 DJ와 같은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 강사로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100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다들 보수 우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너무나 강한 분들께서 오셨겠지만은 또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중도인 분들께서 오늘 제가 역사 강사로서 팩트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지난 100일 동안 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는 본인들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단 100일 동안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전환길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그리고 진보 복귀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장 속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일 전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즉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부르면서 언론에서도 똑같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란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2시간 만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부상자나 또는 희생자 없이 평화롭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상계엄 직후에 한 열흘 정도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다가 드론이나 풍선을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도발하고자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원래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외환이라는 것이 IMF 외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한국으로 침략을 유도해서 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드론과 풍선 보내서 외부에서 환란을 초래하고자 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환죄라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민주당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연 그런 내란죄는 성립이 될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뭘 했느냐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의견을 못하도록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덮어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을 또 했지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우성찬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했습니다. 그 음성녹음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곽종근 사령관한테 야, 니 내란죄다, 큰일 났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거다 라고 하니까
박정권 사령관이 겁이 나서 민주당에 회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조작을 하게 해가지고 그 박정권 사령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거짓말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이렇게 메모하라 했다고 해서 국정원 차장 홍장원에게 명령했다는데 그 홍장원 역시 거짓말 메모 아닙니까? 그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고 역시 메모를 조작한 것조차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해서 내란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조작을 한 것이 거꾸로 이제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숨어서 듣고 계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로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외환죄로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내란죄 덮어 씌우려고 한 것도 역시 또 민주당에서 조작하고 회의에서 거짓 증언하겠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문제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여러분,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은 이제 답변하라. 두고 역사상에서는 내란을 조작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을 테니까 양심 있으면 민주당을 해체해라. 두 번째, 오늘도 어떤 방송사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석방시키는 옳지 않다. 왜 내란 수배를 석방시키느냐 하던데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초등학생 정도 지적인 수준만 되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회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 벌써 4개 범죄 정과 사범에다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도 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요.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대북 송금 800만 원인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이재명 보고 당장에는 너 임마 작범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3심,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한테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재판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1심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입니까? 무죄입니까?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습니까? 중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지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그 언론사 모두가 가짜뉴스 언론사입니다. 기자분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이런 방송을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당신들 언론사는 전부 다 가짜뉴스 언론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 내란죄도 그래서 부르면 안 되고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조작을
했던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종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 혐의가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전사령관 불러서 회의했는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부성찬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들은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탄핵정부가 침묵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번 탄핵정부 지나고 나면 잠 못 잘 겁니다. 박선원 의원은 역시 홍장호 내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원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전한길도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진실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매완전을 덮으시고 정도 거짓말, 내란전을 덮으시고 정도 거짓말,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또 거짓말. 결국은 우리 보수파의 진실을 추구한 우리 보수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는 거짓말로 덮어씌우고는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오직 내란죄는 경찰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자꾸 하지? 알고 보니 그 공수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끈앞불 우리법연구회 우신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이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해준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 신한미 판사 모두가 오동훈하고 똑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하는 잘못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쥐길 판사에서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억제로 수사를 했고, 또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고, 그리고 영장도 불법으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고발이 되었는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또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만 되어도 불법 체포에다가 불법 구속에다가 이 정도만 되어도 미국 같으면 벌써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석방되고 벌써 이 사안들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들,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으시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언론들의 선동 때문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민주당 안에 민주는 하나도 없고 밀어붙이기식 불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지게 한 그 민주당 때문에 저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구속영장 신청하는 날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에 서부지법 앞에 있던 애국 청년들 일부는 그 감정은 불을 참지 못해서 서부지법에 나뉘면서 많은 분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결코 제가
폭력행위를 편들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은 영컬지에 계시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알 수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전과자 아닙니까? 현재 여러 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오직 단 한 줄 이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로 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 법 연구입니다. 최장대 법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를 해서 하라고 해서 결국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만은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2030 세대 여러분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청년들 답변해 보라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선관위 과연 여러분들도 선관위를 지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려 비리 부정이 87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878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비리와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선관위에서 뭐라 했는지 아시죠? 원래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그래서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맞습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가족회사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국가에서 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회사라고 친인척들과 채용해주면 목숨 걸고 공채로 들어오라는 부모 찬스, 돈 없는 힘없는 우리 청년들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2030 세대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상기억종이라 해서 이상하게 조작된 투표용지가 이만큼이 발견되고 또 사전투표는 깜깜입니다. 깜깜이.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영돈 전 KBS PD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건데 여러분 이영돈 PD 부정선거 관련 영상 꼭 보십시오. 충격적인 것은 22대 총선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졌는데 사전선거 개표 결과 역전돼서 떨어질 뻔한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 무려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환기가 그냥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그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꼭 이영돈 PD 증거 자료를 보십시오. 사전투표는 전산 조작에 의한 너무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깊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나 878건이나 되는 비리를 쓰레기 덩어리 선관위 그리고 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찰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감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성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말은 성관위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그러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고 그 힘있는 판사 사법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이 무려 878건이나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도 못하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쓰레기 덩어리 부정투성인 바로 성관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자라고 주장하는 전환기를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미친 사람처럼 아무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제발 IQ 80만 되면은 판단 좀 해보시라고요. 문제투성이 여러분, 성관위의 그 인사채용 비리는 흑수저 출신 부모님 돈 없고 백 없는 부모님은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러면은 2030 세대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보라고요. 당신들이 주장했던 정의로움이 이런 부정비리투성이 성관위에 대해서 눈 감고 각자 전환기라 다시는 부정선거가 이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당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걸 그냥 덮어가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불신과 굴돈 부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하고 선거날은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아니라 저녁 밤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투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찬반이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하는 완전한 수개표 수작업 해킹 위험이 없는 이런 전산하지 말고 대만식 독일식 그런 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국민이든 간에 같이 머리 맞대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두눈 똑똑히 뜨고 여러분 매의 눈으로 감시해 보십시오. 이런 부정선거 의혹 있는 사전선거 없애고 개선하자고 하는데 싫다 그냥 덮어간다 하고 있는 그런 당이 있다면 그놈이 범죄당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이 바로 어느 당입니까? 바로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바로 또 새로운 의기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해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겠다는 악법을 또 발의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 들었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고 카카오톡도 금지한다고 유튜브도 협박하고 이 당이 도대체 어느 당입니까? 이런데도 이를 불리하고 부정 저지르는 민주당에 대해서 침노한다면 당신도 암묵적인 불리한 사람이고 불법에 동조하는 영혼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산하고자는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획을 선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9번의 민주당의 폭력적인 포갑적인 바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9번의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난 며칠 전이었죠. 감사원장 탄핵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 뭔지 아시죠? 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에 관한 군사 정보를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다가 넘겨줬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중국한테 군사기밀 넘겨주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주당을 이래도 지지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고 괜찮다는 내국 또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29번 탄핵 중에서 지금까지 8번의 탄핵 결과가 심판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탄핵시켜보자 라고 했던 그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심판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8건 중에서 8대 0으로 모두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시죠?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마비시키자, 무조건 국가를 마비시키자, 감사원도 마비시키고 검사도 또 마비시키고 결국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는 오직 그 목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탄핵 소추하고 난 뒤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변호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의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2억 6천만 원 변호사비를 모두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뿌리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양심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7번째 초안전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핵 반대 주장하는 이 집회 열고 있지만은 단순한 탄핵 반대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중국이 되어서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나 상당히 많은 상주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미 너무 우리나라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다 붕괴된다. 우리나라에 북한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중국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알다시피 비상계엄 덕분에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좀 초안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남의 나라 지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로 남의 나라 점령하는 게 아니고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다른 방법으로 점령하는 걸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을 영국이 99년 만에 중국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홍콩 가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무역의 도시 홍콩, 금융의 도시 홍콩, 그리고 쇼핑의 도시 홍콩이 아니라 이미 홍콩의 밤거리를 이루어지고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 가서 시진핑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꺼내더라도 바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친중적인 정치인을 투입시키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홍콩은 중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2주 전에 홍콩에 남아있던 마지막 야당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홍콩에도 중국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을 지난달에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자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JTBC 방송국 양 들어봤습니까? 여기 기자분 계시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JTBC가 적자투성일 때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팩트입니다.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JTBC가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나 강남에 가보시면 중국인 소유 빌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 중국인들이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로스쿨 가고 목숨 걸고 스타일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 화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도 스타일에 갈 수 있고 로스쿨 갈 수 있는 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의료보험 적자 나눌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국민건강보험료를 그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말씀은 바로 중국이 우리 한반도 사우스 코리아를 중국이 점점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친중적인,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하지 마라. 대신에 중국에서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아십니까? 원자력 하게 되면은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이 아예 없애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가서 댓글 중에서 중국인 댓글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건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중국에는 바로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마오당이라 불리는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번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중국하고 한국이 하는데 어느 나라 이기기를 응원하느냐 하니까 바로 네이버와 달리 다음에서는 무려 축구 중간에 경기 중에 54%가 중국 이기는 응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91%가 중국이 이기는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94%가 한국 이기는 응원한다 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국하고 중국 축구 경기하는데 중국 응원하는 비율이 90% 넘을 수가 있습니까? 조사해보니까 그 중국을 응원한다는 서버에 바로 그곳이 네덜란드에 있는 거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을 응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댓글부에 서버를 네덜란드에 두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뉴스에 전환길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댓글에 전환길, 망한길, 전국일, 전삼길 망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었고 실질적으로 보수 우파가 60% 이상 되는데 어떻게 전환길 뉴스가 나오면은 전부 욕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는 중국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저는 국가 시스템 정상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인터넷에서 댓글 날 때 국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댓글 다는 사람 앞에다가 한국 국적이면 태극기, 중국 국적이면 오성기 표시해서 실명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여론이나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달 전에 서울 광화문 옆에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탄핵 찬성하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편드는 사람 중에는 중국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다면 2030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실 분 듣고 계십니까? 검색해 보십시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 집회에 가지 말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탄핵 찬성하는 집에 많이 참석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 오성기형 들고 북한 이모기형 들어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종을 냅시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중국 오성기와 그리고 친북적인 민주당이 좋아하는 북한 이모기와 중국 오성기를 들고 어떨지,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성종을 들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전환길 민주당이 그렇게 북한하고 친하다는 거, 중국하고 친하다는 거 증명해봐라. 네,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촛불 시위 너무 심해서 결국은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비공개로 이런 말했지요. 실제로는 탄핵하면 안 되는데 촛불 시위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반대했다는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탄핵 인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 집회, 쉽게 말하면 세월호 사태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그리고 광우병 파동 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그럴 때 여러분 촛불 시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온데 난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상처를 잊고 싶고 싶은데 계속해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 촛불 시위를 주도했었지요.
그 민주당과 항상 같이 다니는 조직이 바로 민노총 아닙니까? 정교조 아닙니까? 민노총 간부가 작년에 간첩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 간첩죄로 지금받을 때 조사해보니까 그 북한 지령군을 받고 있다는데 그것을 얼마 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떠 있습니다. 그 간첩, 민노총 간첩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군이 내려왔는데 바로 이태원 참사를 촛불 시위와 연결해서 윤석열 정부를 혼란을 받들여라 라고 했는 것이 북한 지령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한 지령군을 받아서 촛불 시위와 연계해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 계속해서 혼란을 부추겨라 라고 있는 것이 북한 지령군이고, 그 북한 지령군을 받은 것이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을 따라간 것이 한자리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답변하라.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공산당인지 답변하라. 이래도 민주당이 신국당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지만 언론에서는 역시 오늘 우리 집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 꽉 찼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끝이 안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곳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앞주에도 그렇고 탄핵 찬성하자, 이재명 불법이든 나발이든 대통령 받으자고 하는 그 탄핵 찬성 쪽에 집회 이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탄핵 반대하는 집회보다 집회 이르는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되는 탄핵 찬성 쪽을 탄핵 반대하는 쪽이라고 보도한 뉴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JTBC였습니다. 정부한테 돈 받아먹고 가짜신문, 가짜뉴스 보도하는 JTBC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환기를 보고 다시 또 거부라고 보도하네요. 전환기를 거부라는 정도가 어딨나? 그리고 광화문 집회든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든 간에 폭력이 단 하나는 있습니까? 거부라는 것은 언제나 독일에 이끄는 나치정처럼 전체주의고 폭력성을 동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또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종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다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좋은 가르침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는 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합을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거부 맞습니까? 그런데 왜 JTBC를 자꾸 거부라고 합니까? MBC도 전환기를 거부라고 보도하네요. 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 집회 때 반드시 전환기를 할 때 다시 거부라고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란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있으면 제가 공개한다 그랬죠. 그 언론이 바로 MBC, JTBC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지령을 받은 게 민주당, 민노총이고 민노총하고 같이 노는 것이 민주당이고 결국은 민노총과 그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로 언론 아닙니까? 그 언론사가 MBC와 JTBC 아닙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언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전환기는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진정으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구치소 앞에 가서 선방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께서 선방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거리에 나와서 지난 겨울부터 차가운 이 하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방하라, 자유민주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0 세대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바로 자유민주 수호하시는 주인공입니다. 저보고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심부름 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얼굴 한번 내밀지 못하고 이름 누군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멀리서 자유민주 수호하고자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나라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가 바로 차례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완죄 덮고 세우려다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내일 완죄 덮고 세우려다가 또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리고 선관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덮고가 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법치를 존중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에다 문제 없다고 했지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영장 전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제발 우리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KBS, SBS라도 제발 좀 보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집회 때 여러분 저는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진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들 앞에 저는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가 왜곡하고 어느 언론사가 가짜뉴스 보도하는지를 제가 낱낱이 보도해 말씀드려서 그 언론사들은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고 중국 가서 방송을 하든지 북한 가서 하든지 하라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은 민주당은 카카오톡 검열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지금 그게 실제로 통계자료 있습니까 그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가 아니라 60, 70%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TV만 틀면 윤석열의 목소리 안 나오고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그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에 속고 있고 여론조사도 전부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친구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나름대로 유명한 한국갤럽 리얼미터 그쪽도 역시 좌파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2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데 자꾸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론조사기관과 협박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기업으로서 힘있는 사람이 저렇게 협박하면은 앞으로 영업하기 힘들어서 너무나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검열하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비판하면 그런 유튜브에서만 문 닫으라 그러고 여러분 고발하고 전환기도 2번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2030 세대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민주화를 좋아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카카오톡 검열하고 협박하고 코인의 발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만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게 제가 살아온 신조입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제가 가르쳐준 제자들 2030 세대들에게 또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가르치고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가공되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협박에서 나온 거니까 저는 진실 알려주겠다는 게 제 신념 아닙니까? 진짜 끝으로 마이크 끄겠다고 하니까 약간 민주당 모습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뒤에 제가 약속을 긴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인터뷰도 있고 제가 서울 올라가는 또 기차도 타야 되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 앞에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아침에 가서도 밤새워서 1시간은 탄핵 반대하는 분들 응원 갖고 오늘 저녁에도 또 다시 서울 가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또 그분들 응원하러 가야 됩니다. 딱 3분만 봐주십시오. 3분만.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떤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국민 두 조각 나고 그리고 진짜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거짓을 당해서 왔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민주당 거짓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직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를 없고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이에요. 지금 더불어불법당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헌법재판소 이제 다음 주 예상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도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동분열 구조와 국민이 나뉘어지지도 않고 통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탄핵 각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하를 결정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 재판 심리 과정에 불법적인 게 10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 권위자였던 허영기 오수님의 발표입니다. 10가지 불법적이 있었으니까 각하를 해버리면은 바로 탄핵 소추 구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10가지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국론이 필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찬성하는 쪽이나 민주당에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지금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같은 이재명 딸랑이들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오죽 조건이 안 됐으면 그랬겠냐 해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사실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국론도 다시 통합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그 불의한 재판관들도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각하 결정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석방됐지 않습니까? 직무 복귀하셔가지고 올바른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새로운 우리 이재명의 감옥 갈 가능성이 크죠? 바로 2.0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헌법재판소의 심판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이제 이런 집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 아시겠죠? 언론보다는 전환길이 진실일 것이고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일 것이고 탄핵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진실일 것입니다. 한 번 더 혹시나 우리 탄핵 반대 전환길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의심했던 분들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탄핵 반대한들이 많이 모여서 주장하는 내용이 폭력이나 분열이 아닙니다. 통합과 화합을 원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적이 되어서 제2의 홍콩이 되는 걸 막고 더욱더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해지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 미래 세대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가 넘치고 자유가 가득하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비상계획을 선포할 때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미친 짓을 했지만은 그 뒤로 개몽이 되었고, 먼저 개몽된 게 광화문에 있던 집회하는 분들과 2030 세대고 제가 개몽되었고, 그 뒤로 혹시나 개몽된 분들은 보시다시피 비상계획이 아니었으면 성관예의가 썩었는지,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폐악질을 많이 했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고 개몽령이고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끝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준 정말로 신이 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다. 저는 다음에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를 소망하고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한 번 더 응원하는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들리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집회하면서 외쳤던 걸 듣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듣고 계셨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집회와 우리의 주장이 역사를 바꿔낼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저도 다음에 반드시 각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각하가 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불친소에서 꿋꿋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바로 우리를 믿고 직접 기다려주신